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의 라이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실행시키고요. 네,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이름은 라이트라고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프로젝트가 열렸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라이트 세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잠깐 보면 여기 애트모스피어릭 포그, 이거는 지금은 오브젝트가 없지만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게 되면 거리 효과를 내주는 안개죠. 그리고 라이트 소스, 이 광원으로 디렉셔널 라이트를 태양광으로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스피어는 이렇게 구름들이 흘러가는 하늘 효과 넣어줬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라고 해서 반사광을 표현해주는 라이트가 있고,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라고 해서 이 주변에 반사되는 물체가 있을 때 사용하는 캡처 어셋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들을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효과 지우고요. 라이트 소스 지웠더니 네, 굉장히 어두워졌죠. 스카이스피어는 네, 구름들 없앴고요. 반사광 없앴고, 이렇게 빛반사 표현해 준 것도 지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빛들을 다 지웠는데도 오브젝트에 보면 음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세팅했던 라이트 세팅에 맞춰서 라이트를 빌드해서 오브젝트에 적용해 줬기 때문에 남아준 건데, 여기 빌드 보면 라이트만 빌드라고 있죠. 요겁니다. 이 언리얼은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조명에 대한 음영 데이터를 오브젝트에 기존 텍스처용 UV 말고 라이트를 적용하기 위해 언리얼에서 자동으로 UV 맵 좌표를 만들어서 라이트 세팅을 텍스처에서 오브젝트에 적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라이트에 대한 데이터 값을 줄여주는 거죠. 이걸 라이트 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테일에 보면 스태틱 메쉬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네, 내가 선택한 메쉬에 대한 에디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로 이 콜리전 있죠? 이 충돌체, 오브젝트 간에 서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돌체를 세팅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OD라고 있습니다. 이 LOD는 주로 게임에서 쓰는 건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물체 면수를 줄여서 이 데이터를 또 줄이는 그런 세팅이 LOD라고 해요.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UV에 가면은 UV 채널 0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네, 이렇게 이 안에 이 오브젝트에 UV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UV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UV 채널 1을 선택하면 네, 이렇게 오브젝트에 UV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언리얼 엔진이 라이트에 대한 텍스처를 저장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트맵용 UV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이 스태틱 메쉬 에디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랐지만 라이트맵용 UV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빛의 효과를 적용해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빌드에서 라이팅만 빌드 한번 적용하면 네, 시커매졌죠. 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효과를 검게밖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팅만 빌드하는 작업을 게임 쪽 사람들은 라이트를 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빛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에서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 끌어다 넣겠습니다. 예, 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광처럼 일방향성 라이트이기 때문에 주로 실외 라이팅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빛을 어디에 뒀든 그 위치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회전만 상관이 있어요. 빛을 돌리니까 누울수록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라이트의 속성을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라 무버블로 두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그림자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무버블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려면 구체를 하나 놔야 됩니다. 구체를 끌어다 놓으면 네, 이 빛에 따라서 음영이 잘 들어지기 때문에 구체로 확인할 거고요. 위치값은 원위치 얘를 좀 올려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스피어가 이 구체가 너무 하얗기 때문에 재질을 하나 적용해서 음영이 잘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티리얼 공부했던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애드 개인 폴더 만들어서 머티리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네, 콘스탄트 3벡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콘스탄트 하나 만들고 얘네 두 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녀석은 베이스 컬러 그리고 얘는 메탈릭 이거는 스페큘러 마지막 거는 러프니스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깔 설정해야죠. 얘는 일단 그레이 색깔로 아직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변환해야겠죠.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이름 디퓨즈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도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메탈릭 얘는 스페큘러 이거는 러프 해서 적용해주고 저장 그 다음에 요거를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바뀌어야죠. 바꾼 다음에 이 녀석에 여기 엘리먼트 매트리얼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요것들 체크 켜야죠.
자, 메탈릭을 좀 올려주면 네, 바로 이렇게 반사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또 물체가 너무 많이 반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러프도 좀 올려주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생기게 됐죠. 그리고 물체가 지금 너무 밝으니까 색깔도 좀만 더 낮춰줄게요. 이래야 음영이 잘 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재질에 대해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키라이트 보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보면은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텐시티는 밝기죠. 이 룩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수치 올려주면 밝아지고 낮추면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컬러는 빛의 색깔이죠. 주로 난색 계열, 약간 노르스름한 빛을 살짝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템퍼레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빛의 온도를 가지고 이 빛의 색깔을 조절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해 주시면은 다시 흰색으로 놓을게요. 이 빛의 온도가 높아지면 파랗게 바뀌죠. 그리고 빛의 온도가 낮아지면 불그스름해집니다. 이 황혼의 색깔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빛의 온도를 가지고 색깔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캐스트 섀도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빛이 물체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꺼주게 되면 네,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이게 캐스트 섀도우고요. 그리고 이걸 확장시켜 보면 여기에 스페큘러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빛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있는데 이 하이라이트를 없애거나 만들거나. 네, 기본은 1이에요. 요게 디렉셔널 라이트의 기본적인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라이트를 하려면 라이트의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점 라이트라는 걸 쓰는데 한번 그 3점 라이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 먼저 설치한 이 씬의 전반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게 바로 키라이트라고 합니다. 키라이트. 우리말로는 주광이라고 하죠. 이 주광의 역할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림자의 각도를 결정해 줍니다. 이런 두 가지가 씬의 분위기를 설정하죠.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인 씬의 색깔, 빛의 색깔을 또 만들어 주죠. 얘를 이렇게 돌려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빛의 방향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 이제 땅바닥에 부딪히게 되면 이 바닥에 부딪힌 빛들이 이 물체의 어두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필라이트라는 거로서 바운스 라이트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반사광이라고 부르죠. 그거는 얘를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 줄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닥에 부딪혀서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광 키라이트와는 빛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림자가 이 물체에 가려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캐스트 섀도우를 꺼주면 되죠. 그랬더니 예, 이쪽에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이트의 특징은 오브젝트에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밝기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텐시티를 많이 낮춰 주셔서 살짝 들어가도록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빛이 약하기도 하지만 이 사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스케일을 0으로 줄여가지고 하이라이트가 사라졌죠. 이렇게 됨으로써 주광과 이 어두운 부분에 들어지는 반사광, 필라이트까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이트의 색깔은 바닥의 색깔을 띠면 돼요. 만일 바닥이 빨간색이면 반사돼서 들어가는 빛도 빨간색이 되겠죠. 그리고 바닥이 녹색이면 녹색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필라이트의 색깔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밝기가 이렇게 좀 어둡게 들여져서 그림자와 이 물체의 경계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라이트, 필라이트, 라이트 두 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얘를 또 Alt 누르고 복사를 하면 이 두 개가 있는 반면에 이 뒤쪽 나머지 공간에서 들어오는 백라이트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3점 라이트가 되는 거죠. 배치는 이런 식으로 이 물체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백라이트의 특징은 주로 하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라이트 컬러가 푸른색을 많이 띄어요. 하늘색이죠. 그리고 얘 역시 사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요. 하이라이트도 만들지 않습니다. 거의 필라이트와 속성이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밝기 정도만 좀 더 올려주면 이 푸른 기운이 좀 보이죠? 약간 보라색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꿔주면 여기 푸른 기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라이트와 필라이트, 백라이트 3점 조명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나중에 라이팅 작업을 할 때 어디에 라이트를 배치할지 그 근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오브젝트든 어떤 배경에 있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존재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제는 나머지 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를 또 끌어다가 놓으면 보이시죠? 이렇게 한 지점에서 사방으로 퍼지는 라이트가 포인트 라이트입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양쪽으로 사라지죠. 얘도 일단 무버블로 놓고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라이트의 특징은 빛의 크기가 그렇게 밝지 않은 촛불이나 전구 같은 그런 라이트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속성들은 디렉셔널 라이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인텐시티, 밝기, 라이트 컬러. 근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어테뉴에이션 레디어스라고 해서 이 빛이 퍼지는 도달 거리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는데 더 키워봐야 늘어나진 않지만 얘를 줄이게 되면 빛의 도달 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근처에만 맺히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어테뉴에이션을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이 부분만 반짝이는 그런 설정할 수 있고요. 주로 포인트 라이트는 빛이 밝지 않기 때문에 난색을 많이 써줍니다. 물론 뭐 원하면은 이런 특이한 색깔을 써도 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 라이트 색깔은 주로 난색 계열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에 또 스팟라이트. 네, 스팟라이트는 이 가장 인공적인 조명이죠. 그래서 한 지점에서 이 꽃갈 스팟의 방향으로 퍼지는 조명을 표현해 준 게 바로 스팟라이트로,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거리의 가로등이나 자동차의 전조등, 그리고 형광등, 이런 실내 라이트는 대부분 스팟라이트죠. 이런 식으로 한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라이트가 스팟라이트입니다. 얘도 옵션을 보면 밝기가 일단 있겠죠. 올려주시면 네, 이렇게 밝아지고요. 얘도 역시나 주로 난색 계열의 색깔을 써주고, 어테뉴에이션 레디어스는 포인트 라이트와 똑같죠. 빛이 도달되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너 콘 앵글과 아우터 콘 앵글이 있습니다. 이 콘이잖아요, 스팟. 이 꽃가의 크기를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기본적으로 1로 돼서 굉장히 적게 설정되어 있는데 얘를 더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 콘앵글은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콘앵글이 더 넓게 붙일 것인가 적게 붙일 것인가. 주로 실내 라이트를 할 때 형광등은 이게 굉장히 넓게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너 콘앵글은 좀 줄여져서 밝음부터 어두움까지 이 그라데이션이 잘 일어나야 이 조명이 풍부한 색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공간감과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 스팟라이트 쓸 때는 이너 콘앵글은 작게 쓰고 아우터 콘앵글은 좀 크게 써주셔야 빛에 대한 풍부한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콘앵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렉트라이트, 이거는 생긴 걸 딱 보면 아시겠지만 조명판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놓을 때 이 위에 것들은 다 똑같죠. 밝기, 색깔, 뭐 도달거리,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소스 와이스와 소스 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눌러주면 이 빛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냥 밝기만 했었는데 이 빛의 하이라이트가 쭉 늘어나면서 형광등 느낌이죠. 그리고 가로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이스까지 위로 늘려주면 네, 정확하게 조명판 느낌이 되는 거죠. 주로 자동차 광고 같은 데서 이런 조명판 많이 써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반드어 앵글이라고 해서 이거는 빛이 퍼지는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줄이게 되면은 빛이 좀 모이게 되는데 지금 공간이 소스 와이스와 하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적용이 안 되지만 얘를 줄여주게 되면은 빛이 얼마나 보일 것인지. 약간 여기 어티뉴에이션과 좀 비슷한 효과가 있죠. 얘는 빛이 조금만 맺히도록 하고 얘는 확 퍼지도록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어 렌스는 빛이 길어지면서 나머지 부분이 더 차단돼서 집중되는 효과가 있죠. 네, 이런 게 바로 렉트라이트고요. 이 렉트라이트와 스팟라이트는 굉장히 인공적인 불빛이죠. 그리고 스카이라이트 딱 갖다 놓으면 얘는 주로 라이트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어두운 부분에 필라이트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거를 꼭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필라이트만 있으면 또 잘 안 들어가고요. 여기 시네마틱에 있는 비주얼 이펙트에 있는 애트모스피어릭 포그를 같이 넣어 주셔야 무버블로 바꿔보면 네 요런데 빛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옵션을 잠깐 보면 기존의 라이트들하고 옵션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소스 타입이라고 해서 SLS 캡처 씬, 이거는 이 씬에 있는 라이트 세팅을, 이 환경 세팅을 반영해서 쓰는 방식이 SLS 캡처 씬이고요. 이거를 아래 거 SLS 스페시파이드 큐브 맵을 쓰게 되면 내가 임의로 텍스처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넣어주는 방법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뷰 옵션에 엔진 콘텐츠 표시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없음을 딱 누르면 잠시만요. 엔진 콘텐츠 표시를 누르고 네 그러면은 여기 텍스처 라이트 소스를 쓸 수 있는 큐브 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고요. 데일라이트. 네, 이걸 바꿀 때마다 색이 좀 바뀌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런 거 선택해주면 이거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니까 얘를 눌러서 러프니스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러프니스를 0으로 줄이면 네, 배경 이미지가 바뀌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반사들이 또 바뀌고 있죠. 이런 식으로 큐브 맵을 써서 이 반사광을 뭘 넣어줄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면 일단 우리 기본적인 라이팅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언리얼에서 사용하는 기본 라이트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져보도록 하십시오.